63 하투인데 첫 번째 인물 안철수 의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위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지금의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조다고 아세요? 저 좋아합니다. 저는 뻥이요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딱 이렇게 먹기 좋아해요. 일단 오늘 제 저녁은 이겁니다. 페이스북 글 몇 줄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거리로 나오십시오. 자, 그러자 이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 과자 먹음을 라방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한동훈 후보 라방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안타깝습니다. 내부 싸움에서 그렇게 여포처럼 굴 게 아니라 이재명과 싸울 때 여포처럼 싸워야 돼요. 유세장 가면 왜 저보고 안 나오냐. 아니 제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당 사람들은 내부에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한동훈이 안 도와줘서 졌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 이 라방으로 한동훈 후보의 입장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생각과 한동훈 후보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지금 오징어 땅콩 먹을 때 아니다. 나와서 같이 뛰자. 한동훈 후보는 지고서 나 탓할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라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고독하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 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님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순신 장군처럼 고독하게 그런 대장정에 나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열심히 돕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던 모든 후보들이 도와달라라는 건데요. 다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안철수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님의 역량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높게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충분히 더 발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지난번 총선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께서 지원 유세를 와줬을 때 굉장히 구름대같이 많은 분들이 나타났었고요. 평소에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까지 한동훈 대표가 하는 새로운 정치에 동참하고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세 현장에 처음 나와봤다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개딸들보다도 더 확실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서 후원금도 굉장히 빨리 모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후보가 된 것처럼 움직인다면 지금의 선거 국면은 훨씬 더 달라질 거고 훨씬 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만약 이렇게 하면 한 몇 프로 오른다고 보세요? 더. 뭐 몇 프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갈 가늠할 겁니다. 수 없을 정도로 오를 네, 것이다? 올라갑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열심히 라방을 통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역량이 훨씬 더 좋으신 분이니 그 역량을 100분 활용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한동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실제 탄핵 국면에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대선에 나와서 뛴다면 그 아쉬운 마음이 완전히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이번에는 김문수 다음에는 한동훈 이런 얘기가 분명히 저는 현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자기하고는 경쟁자지만 그런 역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려면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달린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찾아가서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차원 말고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삼고초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덕수 전 후보에게도 삼고초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나경원, 홍준표 의원한테도 삼고초를 하는 모습을 결국은 후보하기에 달린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나경원, 안철수 네. 이런 분들은 이미 선대위에 다 들어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정말 과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저건 진짜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술을 안 드시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뭐 술을 체질상 안 맞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술자리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싫어서 이제 술과는 단호하게 끊었는데 이제 그 대신 이렇게 과자를 먹는 게 정말 맛있게 먹어요. 저건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자를 뭐 당연히 뭐 좀 주전부리를 먹을 수가 있고요. 네네. 경선 과정에서 저 라방을 처음 시작해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라방에 상당히 지금 그 재미를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라방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은 저는 한동훈 후보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는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지나 중반이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합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뭐 그걸 안 들어주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선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우리 당의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걸 벌써 3가지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단호한 반대와 국민에 대한 사죄, 그리고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 사단이 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연장된 지금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당과의 단호한 결별, 이거 그냥 부탁을 해서 탈당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주도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지금의 아스팔트 우파에게 이렇게 매몰될 게 아니라 단호하게 정리해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정말 같이 합류해서 정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 막아야 되겠다는 정말 절대절명의 각오를 합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는 그 주말을 지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호한 정치적 메시지를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저는 홍준표 후보조차도 결국은 돌아와서 정말 이재명의 대한민국 대선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 스타일대로 또 그분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저는 선거운동에 합류해서 대선 승리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식 교수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누굴까요? 자, 총인데요. 이 사람 누굴까요? 아유, 함께 보시죠. 그제 한 남성 총기 소지 특정 후보 저격 위한 총 같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기동대, 형사, 경찰 30명 긴급 출동 1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1m 20cm 길이의 서바이벌 레저용을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다행이네요. 레저용 총이었군요,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민들의 제보로 이제 뭐 총기가 있는 이제 광주에서 이제 저격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결국 이제 뭐 단지 테러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이제 뭐 서바이벌 레저용 총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제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테러라든가 그런 뭐 이제 피습 이런 거에 대한 제보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후보들의 경우에 만전을 피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제로 피습을 당해서 정말 이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끔찍한 테러도 있었고, 지난 대선 때도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또 이제 그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그런 테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테러도 있었고, 이런 테러들이 정치 테러가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거일이 끝날 때까지 꼭 이제 특히 대통령 후보를 경호하시는 분들의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